채널아 캐치. 이번 시간엔 틀린 건 틀린 거다 시리즈로 일본 성곽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왜군이 조선에 와서 보니 너무 거지라서 털어먹을 게 없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에 대해 그게 아니라 털어먹었다는 점을 사료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피차 임진왜란 발발 시점의 이야기이고 저는 누가 더 잘 산다고 한 적도 없고 조선이 부자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많은 악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아쇠를 당겨버렸네요. 저도 임영환 선생 출연하는 영상들을 즐겨보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틀릴 수 있는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무조건 실드 치는 분들 정신 차리라고 그 틀린 것들을 짚어보면서 일본 성곽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TV에서 만들었던 캐슬 어택, 좋은 시도였지만 여기도 오류가 있습니다. 웅천외성편에서 앙골포 외성을 보여주며 웅천외성이라고 한다던가, 히코네성의 입구를 나고야성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오류로, 물론 제작진의 실수겠지만 임영환 선생이 외성의 본질을 잘못 설명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벽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요. 물론 무너져서 낮아진 것도 있지만 얘들은 도성이 끝이 아니라 여기다 건물을 올립니다. 성벽만 보면 안 되고 일본성은 건물이 더 중요해. 돌성벽보다 그 위에 짓는 건물이 더 중요한 일본성이라고요? 왜 굳이 그런 말을? 일본의 성곽 전문가라면 토목 구조물과 건축 구조물의 조화로운 방어, 운운할 수 있겠지만 굳이 건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어느 책에서도 보지 못한 금시초문인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인 우리가 보는 일본 성곽의 근본 차이는 그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사용된 성곽 사진이나 전시물 모형 사진은 별 이야기가 없는 한 모두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게 1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들다 보니 임영환 선생이 말하신 오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래서 2편도 있습니다. 1편에선 건물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 김에 일본 성곽의 기본 원리만 살펴보겠습니다. 임영환 선생 머리에 박혀있는 일본의 성, 일본의 도시는 이런 거예요. 이런 성과 도시는 누차 말했지만 에도시대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은 도시고 그것은 상업도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중세의 성은 이렇지도 않았고 이런 도시가 아직 에도시대만큼 전국 방방곡곡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 전쟁사에서 실전에 활약한 성들은 대부분 흙의 성으로 건축물이라고 하면 목책의 가건물 수준이었습니다. 그 잘난 노부나가의 아즈치 성도 전국시대 후기에 나왔고 전투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성곽사에서도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실전의 중세 흙으로 만든 성에서 천수각으로 대표되는 다량의 건축물과 이시가키라는 석축이 많이 사용된 근세성곽, 전국시대 말기에 등장한 근세성곽이 에도시대에 완성되는 그 과도기에 있었던 게 조선에 만들어서 실전을 겪은 외성입니다. 제 지론이 있습니다. 일본 성곽의 핵심은 공간의 구분과 단절이라고. 공간을 구분하고 단절하지 않는 성이 세상에 어딨냐고 반론하시겠지만 중세 이후 일본 성곽의 특징은 건축물 여부와 상관없이 그 전에 레이아웃과 토목공사에서부터 구분하고 단절합니다. 일본도 고대의 성곽은 조선식 산성이라고 해서 조선반도, 즉 한반도 사람들이 가져온 기술로 산에 돌로 산성을 쌓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평지에 네모난 성벽을 빙 둘러서 성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들이 치고받는 시대가 되면 일단 해자를 파서 공간을 단절합니다. 중세의 성곽은 대부분 산성이지만 비교를 위해 이런 평지를 가정했습니다. 방어구역을 여러 개로 나눠서 공간을 구분하고 아니면 방어구역들의 높이로서 공간을 단절하는 게 일본 성곽의 특징으로, 비슷한 구조라도 이런 성벽으로 도시를 감싼 중국의 성이라면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일본 전국시대라면 이런 성벽을 쌓아 올린 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런 성벽이 없습니다. 사진은 마치에 성의 성벽입니다.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수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에도시대 근세 성곽의 성벽입니다. 근세의 관청이니까 기와 지붕이라도 올려놓은 거지 전국시대에 실전을 치르던 성벽은 거의 목책 수준이죠. 조선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성벽을 흔히 떠올리진 않죠. 성벽이 목책이든 토벽이든 아니면 건물을 성벽으로 삼든
목책보다는 토벽이 좋고 토벽보다는 건물이 더 좋지만 그런 거대한 성벽보다 서로 구분된 방어 공간의 너비와 높이로서 단절시키는 쪽으로 발달한 것이 중세 일본 성곽입니다. 그것을 근세에는 돌축대로 보강했습니다. 이 돌축대를 이시가키라고 합니다. 돌 성벽이 아니라 돌축대입니다. 건물 여부는 나중 문제고요. 일본 성곽의 방어 누각을 야구라라고 합니다. 1층짜리 창고일 수도 있고 3, 4층짜리 누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역할을 하는 길다란 건물을 타몬야구라라고 하는데 히메지성의 이 부분은 백간복도라고 해서 현존하는 일본 성곽 중에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긴 예입니다. 성의 모든 구간을 이런 건물로 둘러치진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것은 현존하는 일본 성벽 중에 가장 길었던 242m 구간의 쿠마모토성 타케노마루 장벽입니다. 반면 쿠마모토성 히가시 타케노마루에는 성벽 역할을 하는 단층 야구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히메지성의 백간복도가 하나의 통로로 쭉 이어진 데 비해 이 야구라들은 각각 별개의 공간이라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쿠마모토성의 장벽과 야구라들은 일본의 국가지정 문화재였지만 2016년 쿠마모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중세 성곽은 도시를 방어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의 도시나 조선의 입성은 성벽을 둘러쳐서 도시를 방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일본 중세 성곽은 사무라이의 방어 거점만 커버합니다. 거점 뒷산의 산성에 올라가 농성을 하게 된다면 산 밑의 저작거리나 영주님의 저택은 적에게 불탑니다. 근세 성곽의 길을 열었다는 노부나가도 그 일대기인 신장공기에 적에게 쳐들어가 저작거리를 불태우고 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호조 가문의 오다와라 성을 위시해서 영주님이 도시를 커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도시가 성장했다는 거죠. 이걸 소가마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마에의 방어 라인은 해자입니다. 물을 채웠든 안 채웠든 이시가키로 보강을 했든 토루를 올렸든 다른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벽은 없습니다. 그런 판인데 굳이 건물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100년 넘는 내전 중에 도시를 방어하는 시스템은 후반에야 나오는데 일본의 성은 모두 도시고 그 도시는 상업도시라고요. 일본도 현대의 개발에 따라 과거 도시 방어 라인인 해자를 보존한 도시가 몇 안 됩니다만 그중 하나가 마츠의 시입니다. 해자를 한 바퀴 도는 뱃놀이가 가능합니다. 이 사진은 마츠에성 해자와 시마네 현청입니다. 우리한테는 다케시마의 날로 유명하죠. 성곽의 방어 윤곽, 그 레이아웃을 나와바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참호 같은 걸 팔 때 땅에 막대기 박아놓고 줄을 둘러쳐서 레이아웃을 잡았잖아요. 딱 그렇게 합니다. 나와가 새끼줄이고 새끼줄을 친다고 나와바리입니다. 그게 나중에 영역, 구역이란 뜻으로 쓰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와바리라고 하면 조폭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 새끼줄대로 해자를 파고 그 흙으로 토루를 쌓습니다. 토루를 일본말로 도루이라고 하고 그 토루나 토대를 돌축대로 만들면 이시가키가 됩니다. 일본 성곽에서 성문 유무와 상관없이 이런 입구를 코구치라고 하는데 조선의 성곽이 옹성을 쌓듯이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적의 진격 흐름을 막고 집중 공격합니다. 이런 나와바리에서 기본 구조가 결정됩니다. 어떻게 집중 공격을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적이 한꺼번에 몰려들지 않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건물 유무와 상관없이 이 기본 구조가 먼저입니다. 이 그림처럼 에도시대 이상 속의 성은 안팎으로 다양한 집중 공격 이론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후신이라고 합니다. 해자를 파고 토루를 쌓고 성곽 내부 공간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를 사쿠지라고 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건물을 올립니다. 어디다 성을 쌓을지 땅을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정하고 그에 따라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다 중요한 일이고 건물이 방어력을 대폭 증강시켜주지만 굳이 건물이 더 중요한 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럽의 성은 더더욱 건축공사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요건 좀 더 오래된 중세의 성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디다 성을 세울지 지리적, 지형적 입지를 정하고 방어지역에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평지에 바로 옆으로 붙어있든 산을 깎아서 서로 떨어져 있든 이런 방어구역 하나하나를
쿠루아라고 부릅니다. 혼마루, 니노마루, 산노마루 하는 거 말이죠. 무슨 마루라는 것은 에도시대 군악의 영향이 강하고 혼노쿠루아, 니노쿠루아, 산노쿠루아 이런 식으로도 말합니다. 성벽을 빙 둘러야 성이라는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와는 여기부터가 다릅니다. 해자를 팝니다. 해자는 홀이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면 미즈보리, 마른 해자는 카라보리. 해자를 파서 나온 흙으로 방어벽인 토루를 만드는 데 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본말로 토루는 도루이. 적이 이동하지 못하게 산등성이를 파서 끊어버리는 것은 호리키리. 적이 앞으로 이동하는 걸 방해하려고 가로로 땅을 파내면 요코보리. 옆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세로로 파내면 타테보리. 이것이 실전에 사용된 흙의 성입니다. 참고로 석축인 이시가키가 도입되면서 이런 요코보리나 타테보리는 점점 없어지고 동시대 일본 국내에서는 석축과 이것들을 함께 쓰는 예가 드문데 외성에서는 이시가키를 사용하고도 요코보리, 타테보리를 추가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실전 방어력이 필요했다는 거겠죠. 제 그림이 유치원 수준이었지만 이게 실전의 성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시마즈 가문의 시부시성 내성 모형으로 성벽은 목책 수준인데 제가 말한 공간의 구분과 단절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깊은 골로 방어구역의 높이로 공간이 구분되고 단절되어 있죠. 중간의 깊은 골은 해자 같은 역할도 하고 통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전의 성입니다. 일본의 중세산성은 산에다 크고 작은 개별 방어구역을 하나하나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요시다 코리야마 성입니다. 동네의 작은 영주에서 서국을 제패한 모리 가문의 본성이죠. 크고 작은 쿠루아가 200개 이상입니다. 우리처럼 한두 겹의 돌성벽을 두르는 성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개별 방어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둥그런 우리나라 산성과 비슷해 보이는 이런 중세 영주의 성도 평지 야산에 둥그렇게 해자를 판 전형적인 중세의 성, 유즈키 성입니다. 이 역시 평지에 해자를 파고 그 흙으로 토루를 올려서 방어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의 읍성처럼 도시를 방어하지도 않고 돌성벽을 두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식의 토성을 만들고 읍성은 도시를 방어하지만 진성처럼 군사 거점으로만 활용되는 성들이 있죠. 이렇게 중세의 성에선 해자와 토루가 중요합니다. 건물은 그 다음이고요. 이 토루와 쿠루아의 경사면, 즉 높이를 통한 공간의 단절을 보강하기 위해 나온 것이 이시가키입니다. 성곽에 석축이 널리 쓰이게 된 것은 전국시대 후기의 일로 오다 정권, 토요토미 정권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서 임진왜란 때 왜군이 남해안 일대에 외성을 쌓을 때는 이미 엄청난 양의 이시가키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시대 일본의 산성은 우리처럼 돌성벽을 둘러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임진왜란 때 한양을 둘러싼 도성을 본 모우리군의 요시미 모토요리는 칼로 자른 듯 반듯하게 쌓아올린 돌성벽을 보고 감탄합니다. 봉우리에서 골짜기까지 모두 이시가키와 츠이지를 두르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키리이시를 사용하고 있다. 이 멋진 기술은 비할 데가 없었다. 현대의 우리는 오사카성에 여행가서 칼같이 쌓아올린 석축을 보고 오지만 당시 일본은 칼같은 키이시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시대이고 성곽의 대규모 석축이 도입된 지도 몇십 년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모리 가문은 임진왜란 직전까지 앞서 본 그런 산성이 본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서국은 이시가키, 동국은 토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의 동쪽에선 석재의 문제로 여전히 토루가 많이 쓰입니다. 오주 가면 도쿠가와 장군이 살았고 지금은 천황이 살고 있는 에도성도 토루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 성곽에서 방어용 누각을 야구라라고 하고 근세 성곽에서 가장 크고 성의 중심이 되는 건물을 텐슈, 천수라고 했습니다. 속칭인 천수각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죠. 물론 이런 건물들이 결합되면 성은 난공불락이 됩니다. 근세 성곽의 특징은 몇 가지 있지만 역시 그 상징은 이시가키와 천수입니다. 하지만 여행 가서 보는 엄청난 근세 천수각을 가지고 일본 성은 건물이 중요해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천수각은 근세의 산물로 전국시대 후기에 나타났으며 천수각이 있는 곳이 혼마루인데 그 혼마루의 천수각이 공격당해서 방어 기능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천수는 대단한 방어 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이지만 거기까지 적이 밀고 들어왔다는 것은 전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일본 성곽의 아이러니입니다. 에도시대 성곽 대부분은 실전 경험이 없는데 실전 경험이 있는 성곽의 천수는 쿠마모토 성처럼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타 없어졌다든가 아이즈 와카마츠 성처럼 포격에 너덜너덜해졌다든가 오른곽의 청사처럼 포격을 하는데 유리한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들을 알고 일본성에 대한 환상을 버렸으면 합니다. 건물이 더 중요한 일본성이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히 어폐일 수 있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쉴드 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더욱 틀린 이야기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영상을 수정하다 보니까 업로드가 늦어졌고 수정으로 될 게 아니라서 결국 2탄으로 넘어갑니다. 틀린 건 틀린 거다 일본 성곽편 제2탄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